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호와인캠이 신흥공장과 3기 공장에 이어 익산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3산단 확장 부지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익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호와인캠의 익산 누적 투자액은 1조 원을 넘게 됐습니다. 군산시가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책으로 5개 전략을 마련해 올해 4,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신원식 부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해 역점 사업과 신규 사업을 강력 추진키로 했습니다. 도내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들의 파업 기간이 3개월을 넘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수련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전문의 시험 응시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동우화인캠이 신흥공장과 3기 공장에 이어 익산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3산단 확장 부지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하고 오늘 익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요. 익산 3산단 확장 부지는 2026년까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기업 투자가 이어지면서 벌써 60% 이상이 분양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와 동우화인캠이 3,38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동우화인캠의 새로운 공장이 들어설 부지는 조성 절차를 밟고 있는 제3 일반 산업단지 확장 부지 9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분양받게 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케미컬과 반도체용 첨단 레지스트, 터치 센서, 평광판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동우화인캠은 신흥공장과 3기 공장을 가동하며 지금까지 익산에 7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완공할 신규 공장까지 합하면 익산에만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3산단 확장 부지에서 공장이 가동되면 신규 고용 창출은 100여 명. 이렇게 되면 동우화인캠 근로자는 모두 570명이 넘게 됩니다. 3, 4년 후에는 지역 발전에 더욱 공헌하고 또 지역 인재들도 좋은 인재들 많이 유치해서 함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시는 490억 원을 들여 제3, 3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확장될 면적은 27만 2천여 제곱미터. 지난 2월 바이오 앵커 기업 JBK랩이 6만 6천 제곱미터를 분양받기로 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동우화인캠까지 투자하면서 조선 면적의 60% 이상이 분양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집적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익산에 그래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주셔서 바이오와 화학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익산 3산단 확장부지. 입주기업 가동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군사공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오은미 의원은 지난 17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신공항 부지는 군산공항에서 불과 1.35km 안에 있어 군산공항과 연결하는 유도로가 건설되고 활주로 높이도 군산공항과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철새 이동 경로가 겹치고 중국 노선 취향이 불가한 데다 수익성이 적어 민간 국제공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위해 사회적 대토론회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산 옥구농협 등 군산 쌀 브랜드 3개가 도내 우수 브랜드 쌀에 선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우수 브랜드 쌀 평가 결과 대상에는 옥구농협, 못이저 신동진, 최우수에는 회현농협, 옥토진미, 우수에는 대야농협, 큰들쌀 등 군산 쌀 브랜드 3개를 포함해 총 5개 브랜드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브랜드는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홍보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한편 도내 우수 브랜드 쌀 평가는 전문기관의 품질 검사, 식미평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군산 시립예술단의 공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립예술단의 공연은 해마다 50여 차례에 달했지만 올해는 반년이 다 되도록 10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한 해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효과가 적다며 올해 공연 예산 2억여 원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오는 23일 근무 시간과 단원의 비상임 전환 등을 놓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산공항과 미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드론 통합체계가 구축됐습니다. 공군 제38 전투비행전대는 지난 17일 미 8전투비행단, 군산경찰서,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군산출장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드론 통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인가 드론이 군산기지 반경 3km 안으로 진입할 경우 미군은 전파 방해 장비를 사용해 대응합니다. 또 38전대는 비인가 드론의 위도 경도를 주소로 변환해 군산경찰서에 제공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를 막기 위해 160여억 원을 지원합니다. 도는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재해보험으로 140억 원과 안개 분무기 16억 원 등 모두 164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으로 신속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중순까지 축산재해 대책 상황실도 운영합니다. 군산시가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비한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내놨습니다. 신원식 부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5개 전략을 마련하고 4,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역점 사업과 신규 제한 사업 등 중장기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26만 명 선이 무너진 군산 인구. 27만 명 선은 11년 만에 26만 명 선이 무너지는 데는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군산시는 2030년에는 25만 명을 유지하다 2035년에는 24만 명, 2040년에는 2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줄고 있는 데는 직업과 육아, 교육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군산시가 올해 첫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맞춤형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크게 5가지. 출산과 아이 돌봄, 교육, 일자리, 정주환경에 4,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역점 사업으로는 아이 돌봄과 청년 성장,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대학과 연계한 복합센터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모든 부부들이 가장 지금 만족도가 높은 게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 지원만 지금까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군산시가 정부 지원 외에도 군산시가 별도 부담을 해서 본인 부담을 대폭 좀 낮췄습니다. 내년에 본격 시행하기 위한 신규 제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이나 출산 지원금 상향, 군산형 청년 친화기업 지원, 은퇴자 마을 조성 등은 올해 공모를 진행해 예산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단기적인 시도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구 정책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보면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너무 단편적이었다. 내년부터는 이제 5년짜리 중장기 계획을 좀 세우고 그에 따라서 1년짜리 시행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 사회. 군산시가 내놓은 대응책이 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이 수소연료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섭니다.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은 산자부의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16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연구원은 수소 건설기계 핵심 부품, 모듈의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시험 인프라와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소 건설기계 중심의 미래 신산업 시험 연구 거점 구축과 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 유주얼리 특화단지가 산자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선정됐습니다.
특화단지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1억 9,600만 원을 확보해 전문가 활용 컨설팅 등 뿌리 기업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공모는 금형과 표면 처리, 용접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기업으로 구성된 특화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북자치도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체납자의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명으로부터 6억 8,600만 원 상당의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에 압류한 회원권의 종류는 골프장과 리조트, 콘도, 체육시설 등입니다. 또 100만 원 이상 체납자 9명은 압류를 통지하자 3,600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군산에서 10개 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4개 학교가 폐교되는 등 지난 2014년부터 모두 10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 계야도초는 소룡초로, 금암초와 마룡초는 서수초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며 신시도초는 다음 달 폐교와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폐교 위기에 처한 소규모 학교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8년이 되면 전교생이 9명 이하인 학교는 7개에 달할 전망입니다. 익산시의회 제260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 등 14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 5분 발언을 통해 조남석 의원은 농업자연재해 대책 마련을, 박철원 의원은 송악동 기후대응 도시숲 문제점 개선을, 최재현 의원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을, 김충영 의원은 자전거 활성화 정책 마련을, 이중선 의원은 남부지역 상습 침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도내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부로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수련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전문의 시험 응시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 2월 19일에서 20일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20일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20일 오후 4시 기준 도내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들의 복귀는 없었습니다. 확인해봤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데요. 이에 따라 도내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다시 1년을 수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 공백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전부 다 막 그런 인력들이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고요. 내년도에는 그럼 과연 이 수련의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병원 체계가 가능하냐?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부는 20일이 전공의 복귀 디데이지만 예외를 적용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추가 수련 기간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3월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았던 도내 전공의는 290여 명. 정부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개별 상황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경찰서가 흉기로 동료를 찌른 외국인 노동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 A씨는 지난 18일 밤 9시쯤 조촌동의 한 숙소에서 같은 국적 노동자인 B씨를 술병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일을 불성실하게 하고 말도 안 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휴대폰 보조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 53분쯤 충전기에 꽂혀 있던 휴대폰 보조 배터리가 불꽃이 발생하면서 폭발해 주변에 있던 책과 기자재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불을 발견한 교사가 교실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를 실시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상레저 사고 70% 이상이 성수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137건의 수상레저 사고 가운데 73%가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에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사고의 72%는 정비 불량이 주된 원인이었으며 연료 고갈은 9건, 충돌 사고는 6건입니다. 군산해경은 오는 10월까지 활동 금지 구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진행합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다 옮겨 붙은 불로 선유도 일대가 검은 연기로 뒤덮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선유도의 산 인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불은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스티로폼과 그물로 옮겨 붙었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법인 3적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정부경제서비스연맹 다가치 유니온 소속 10여 명은 3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 약정이 됐거나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상근무제에서 교대제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간 근무 근로자에게 온전한 휴게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의회가 제4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 대형마트 근로자 권리보호 미반영 등을 고려하지 않는 단기적 경제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이해 관계자들의 논의 창구 마련,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생발전과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19일 저녁 8시 30분쯤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1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천막 일부와 집기 등이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CCTV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일 새벽 5시 50분쯤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내부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김치냉장고는 2003년 생산된 위니아 딤체 제품으로 파악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제어 부품 합선 문제 등으로 화재 위험이 크다며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 김치 냉장고에 리콜 조치를 당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일대에서 백제 문화유산 주간이 열립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익산 미륵사지를 포함해 공주 공산성과 무령왕릉, 부여왕릉원 일대에서 백제 문화유산 주간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고도에서 백제 문화유산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26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전국 작은 도서관 대회가 익산에서 열립니다. 한국 작은도서관협회는 책과 사람을 잇는 우리마을 작은도서관이란 주제로 오는 23일 원광대 대강당 등에서 전국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작은 도서관과 독서운동 내실화를 키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가 강연과 우수 사례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22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오는 22일 월명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대한노인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예선을 거친 51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회에는 선수단 400명 등 1,7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는 직원 교육과 관련 정책 추진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 같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79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진단은 47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개관 22주년을 기념해 특별 전시 나라별 보석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 전시에서는 터키석, 청금석, 사파이어 등 아시아 11개국 보석 100여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각 나라와 보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7종 보석 엽서도 준비돼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오산면 만수교회가 이웃돕기 성금 107만 9천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사순절을 맞아 교회 성도들이 마련한 것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 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나운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내 경로당에 완도미역 40포, 다시마 11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완도미역 다시마 나눔 행사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드시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11도에서 28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고 최고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